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3일입니다.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긴 일산인데, 새벽 뭐 3시 막 이렇게. 오늘이죠, 오늘이죠.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딱히 이렇게 뭐 잠깐 오고 만 것 같아서 조금, 가뭄에 해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팟캐스트 하고 동영상을 올립니다. 자주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저것 또 뭐 대본 쓰는 것도 있고 대본이랍시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원래는 지금 왜 이렇게 속도를 내려고 그랬냐면 빨리 끝내고 누가 진짜 범인인가 두 번째를 마무리 지어야 돼서 지금 제 약속해냈던 것들이 너무 늦어져서 이거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가능하면 하루에 하나씩은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도시 2 마동석의 영화 1000만 관객, 진짜 오랜만에 1000만 관객입니다. 뭐 범죄도시 2의 내용이라든가 뭐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시고 즐기시면 되는 거고, 한국일보가 이런 기사를 좀 자주 쓰지만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범죄도시 같은 형사들 찾기 힘들어. 수사는 경찰의 꽃, 윗말이라고 합니다. 수사는 경찰의 꽃인가요? 제가 20년 전에, 한 18년 전이죠, 경찰에 들어왔을 때, 들어왔다는 표현을 하네요, 저도.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잠깐 돌아서 갖고 그런 얘기 해보면은 개소리다, 그냥 입 빨린 소리다. 왜냐? 실제로 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여러 아니면 그 이전도 그렇지만은 겉으로는 수사는 경찰의 꽃이라고 뭔가 이렇게 그쪽에서만 사탕 발림 같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총경이라든가 아니면 경무관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총경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형사과장 아니면 과장, 경정, 거기로 승진하는 애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수사경찰 애들이 올라가느냐? 언감생심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갈 수도 없고, 겨우겨우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냥 승진 후보 혹은 뭐 일종의 우리 얘기로는 권한대행,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나갔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형사과장 애가 경찰대 출신이고 고시 출신이고 이제 보직 세탁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는 얘는 수사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근데 경찰서장이 되려고 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시 출신이나 경찰대 이렇게,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애들이 와서 6개월은 뭐 낯간지러우니까 1년 정도 어기적 버티다가 바로 딴 데 가서, 좋은 자리 가서, 그럼 중간에 빈단 말이에요. 왜 비냐면 실제로 그런 거를 2번 연속이라든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가라 혹은 허수아비, 아니면 능력이 없는 애라든가 아니 관심 없는 애를 보직 세탁 차원에서 두기 힘들거든요. 어차피 누군가는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그 다음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좀 그 분야를 아는 애들을 형사과장이나 수사과장이나 아니면 그런 수사 핵심 부서의 과장, 결재를 해야 되니까 뭘 모르고 어떻게 결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하려고 하면은 했는데 실제로는 그걸 할 애가 별로 없어. 그러면 결국은 일종의 권한대, 그러니까 경감이지만 경정, 무궁화 세 개. 그러니까 무궁화 경감은 두 개고 그 무궁화 경감은 두 개고 경정은 세 개인데 얘네들을 대신할 수 있는 애들 다수. 그런데 얘들은 이 양반들은 얘들이라고 하면 이 양반들은 능력은 있고 또 여러 수사 경험을 순경 때부터 아주 그냥 진짜 잔뼈가 굵도록 해본 사람이라서. 근데 이 사람을 승진시켜 주긴 싫어. 왜냐면 이 사람이 승진하면은 어쨌든 소위 말하는 경찰대라든가 고시의 독점 체제가 뭉개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주긴 싫은데 일은 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도화가 됐습니다. 아예. 무슨 뭐 담당관 같은 걸로. 실제로는 계급은 경감인데 하는 일은 경정인. 이게 웃긴 새끼들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웃긴 새끼나 경찰 수뇌부 놈들, 이걸 이렇게 경찰 주로 말하자면 경찰 수뇌부 놈들이죠. 경찰대 출신, 대다수의 경찰대 출신 그런 놈들이 오늘 보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황운하라고 하는 애가 뭐 저기 경찰국 신설한다 뭐 그러니까 이빨을 까던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걔가 아무리 뭐 그런 뭐 좋은 얘기를 해도 웃기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그렇다 쳐도 예를 들면은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수사경찰을, 수사를 20년 넘게 한 사람들을 찬밥 홀대하고 실제로 이제 뭐 순경부터 경사, 경위까지 십몇 년 한 수사만 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갈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럼 이 사람들이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이게 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하는 일은 거칠어, 힘들어. 그렇지만은 승진은 거의 꿈도 못 꿔. 근데 대충 20대 후반에 중후반에 들어와서 15년이면 마흔입니다. 이제 얼추 결혼해서 뭔가 애들 이제 그 학교 가고 그러고 뭐 할 나이가 40대쯤 됐죠. 그러면 이때 교육비 들어가고 뭐 이제 자기 미래 생각하면은 그것도 계속 못 합니다. 10한 5년 정도. 그럼 지구대로 가죠. 그럼 수사 관련된 건 싹 다 리셋.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수사는 경찰의 꽃이다라고 뻔뿌질은 엄청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대우라든가 뭐 제가 서울청 들어갔을 때 그리고 성북경찰서 할 때 수사비 하루에 10,000원. 10,000원도 큰 돈이지만은 수사비 하루에 10,000원, 한 달에 30만 원 가고 무슨 수사를 합니까?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거 수사비 영수증 챙기느냐고 그 서무회가 아주 머리에 쥐날 정도. 이제 그것 그렇다고 쳐도 이런 개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사는 경찰의 꽃, 웃긴 소리입니다. 그때 20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해는 꼬락서니가. 즉, 그럼 실제로 수사한 사람들한테 승진의 기회를 줘, 아니면 월급을 더 줘, 아니면 뭐 자긍심을 더 줘, 아니면 보호막을 줘. 뭔가 이 민원인한테 시달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민원인 수사 관련된 민원 뭐 이런. 그러면 뭐 그런 거 떠나서 그러면 수사를 제대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줘. 다 도제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량에 비해 승진 같은 것도 거의 이점이 없고 배울 건 많은데 배울 수 있는 어떤 기제는 안 만들어줘. 별도의,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년 아니면 휴식년 같은 걸 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배울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그리고 별도의 보직 통로를 해야 된다. 수사경찰만 경무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면 뭐하냐. 어차피 일선 수사관들은 해는 거고 어차피 결정할 놈들은 다 경비정보, 뭐 보안, 뭐 이런 아니면 뭐 기획 이런 경찰대 놈들이라든가 고시 이런 놈들이 싹 다 먹어치우는데 특히 경찰대라든가 또 좀 비비고 정치물 먹은 애들이 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범죄도시2가 형사들한테 불편한 거는 아동석같이 잠복근부, 거친 몸싸움 하면서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현실적이냐? 지금은 수사권 조정을 의해서 수사 전격을 부여됐는데 오히려 더 권한은 강화됐지만 그 권한이 누구 권한이냐? 일선 경찰의 권한이 아니라 과장이나 서장 같은 소위 말하는 경찰의 로얄 계급들, 경찰대라든가 아니면은 특권 계급들, 걔네들이 수사를 해보지도 않은 놈들이 결재만 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소위 말하는 김앤장 같은 로펌의 주요 영입 타겟이 되는. 그럼 검사에서 경찰의 이 특권 계급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은 어차피 일선 수사부서 애들이 그냥 막, 지금 어떤 거냐면 1인당 사건 수가 한 2, 30건에서 지금 5, 60건 늘어난 거예요. 일선 경찰서 경제팀의 직원은 수사 중인 사건이 팀원 1인당 20에서 30건이었는데 지금 5, 60건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서류 작업은, 민간 서류 작업은, 실제로 경찰들이 서류 작업을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검사나 검찰 애들은 검찰 수사관이 있고, 검찰 수사관 밑에 누구 있습니까? 실무관이나 이런 애들이 서류 작업은 다 그쪽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 중에 일부는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했던 걸 경찰 애들이, 이걸 배워본 적도 없고, 이게 두세 사람이 할 걸 지가 다 하니까 완전히 넉다운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 애들은 무조건 보안 수사,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수사경찰은 매년 한 번 치러지는 승진시험에 준비를 못합니다. 어떻게 승진시험을 준비합니까? 수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는 경감 애들, 아니면 경찰 애들은 잠깐 좀 위에 선이 있는 사람들은 잠깐 지구대에 잠깐 나갔다 올 때 거기서 승진 공부하고 승진하고 이렇게 팀장으로 오고, 이런 경우, 그것도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거의 못합니다. 그럼 이제 심사 승진이 있어요. 승진에는 세 가지가 있죠. 시험 승진, 심사 승진, 특진, 이 세 가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시험 승진은 못해. 심사 승진은 티오가 아주 정해져 있어. 거의 심사는 몰아주기,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죠. 그냥 자동빵은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건 의미도 없고, 위로는 못 올라가고. 그러면 특진도 사실은 그 위는 없습니다. 특진이라는 게 그래서 특진이 문제가 되는 게, 열심히 잡아, 그러다 칼 맞고 다치고 과로하고,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꽃 총경까지도 이 한국일보 기자는 누구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까지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과장까지도 못 갑니다. 경감해서 이제 겨우 정년 바라보는 게 가장 열심히 한 수사경찰의 가장 FM 모습이고, 그 중에서 이제 줄을 잘 잡았다든가 아니면 아예 특출나게 뭔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는 과정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고, 오히려 그런 애들을 견제해갖고 중간에 낭만시키는, 감찰해갖고 경찰대 애들이나 이런 놈들이 투서놓고 엉망진창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그럼 승진하는 애들은 뭐냐? 수사는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정보, 기획, 교통 중에서도 이제 그런 거, 아니면 경비, 이런 애들, 또 그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럼 걔들이 나중에, 근데 아니 승진하는 애들도 보니까 다들 수사에선 역량 있는 사람이라 광고 나던데, 아까 말하면서 보직 세탁을 해주는 겁니다. 위에 있는 애들이. 한번 총량을 한번 보세요. 무슨 과에서 수사 형사를, 그런 얘기 없죠. 그것도 잠깐 한 6개월. 소위 총경이나 경무관이나 아니면 이런 애들은 다 그렇게 보직 세탁, 대부분 웃기는 놈들인 거죠. 그걸 가지고 무슨 지들이 수사에 꼴값을 떠는 겁니다.
그런 주둥이를 쭉 찢어야 되는데, 어쨌든 왜 제가 이런 좀 격한 소리를 하냐면은, 그 모든 것이 국민들, 시민들의 피해로 가는 겁니다. 일선 경찰, 수사 경찰들.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일 열심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경장, 경사, 경위.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걔네들이 실제로 자신의 수사 업무에 대해서 자율성과 실력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했을 때 일정 수준에 올랐으면은 승진도 할 수 있고, 또 월급도 적지 않게 받을 수 있고, 뭐 아주 많이 아니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데로도 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아니면은 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형사법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급제를 없애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일종의 담당 수사관이라고 하는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곽대경이 같은 애들, 아니면 뭐 다른 소위 말하는 이 경찰 관련돼서 좀 이름 있는 뭐 저기 경찰학과 교수들, 경찰행정학 교수들, 애들도 다 압니다. 이윤호, 뭐 소위 말하는 이웅혁이 뭐 이런 애들. 근데 정작 얘네들은 핵심적인 걸 못 질러요. 네, 자기들도 밥그릇과 관련된 건 있고, 자기가 가르친 애들이 한둘이 뭐 연결된 애들도 있고,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당 몇만 원 올려주는 것보다 승진, 배점 뭐 이렇게밖에 곽대경이 얘기를 못하죠. 근본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수사적 경과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만의 수사 TO를 해서 경부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수사경찰의 독립, 그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게끔 전문성, 채용 때부터 독립적으로 하고 그들이 실제로 국회의 통제를 받는, 이런. 그러면 지금 말하는 뭐 이상민이가 무슨 뭐 경찰국을 만드느니 마느니, 뭐 소위 뭐 그 윤석열 뭐 대통령 뭐 한동훈이가 뭐 경찰을 통제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는 싹 들어가는 거죠. 그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근데 경찰밥 먹는 놈도 하는 놈들, 아니면 그와 관련된 경찰학과 관련된 전문가, 소위 경찰 범죄 전문가라는 놈들도 역시 지들의 기득권에 쌓여갖고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아사리판입니다. 아사리판. 실제로 죽어나가는 건 일선 수사경찰들이고, 그거의 피해는 기본적으로 시민과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수사 접수도 안 받아요. 지금 현실이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상당히 범죄도시 2를 볼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엄청 불편합니다. 실제로 수사 부서에 배치된 경찰은 2020년 재작년 기준으로 24,780명입니다. 전체 경찰의 20%도 안 돼요. 25,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12만, 13만 경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상당수는 수사를 안 합니다. 5분의 4. 대부분은 20%밖에 안 돼요. 근데 경찰은 수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알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여러분 시위 나면은 경비 기동단, 기동경찰, 뭐 시위경찰 많죠? 걔네도 경찰입니다. 근데 왜 걔들이 필요하죠? 아니, 시위 관련된, 집회 관련된 경비경찰들을 대폭 제가 말씀드린 대폭 줄여야 된다. 그리고 101단, 청와대 경비대, 202까지 해요. 101단, 왜 걔네들이 필요하냐? 싹 다 줄여라. 그리고 경찰 경비부대가 왜 필요하냐? 아니, 군대가 있고, 자체적으로 관공서는 자체 경비를 쓰고, 국회 경비인데 왜 필요하느냐? 미국 같으면 미국 국회 경찰이 따로 있습니다. 지들이 뽑아갖고 고용해서 하면 되는 거를 다 그냥 싹 다 제너럴리스트인 경찰을 갖고 싹 다 쓰려니까 실제로 수사하거나 민생 치안에 들어가는, 물론 여기는 저건 빼는 거죠. 한 30% 정도, 한 5만 명 정도는 지역경찰입니다. 사실 그것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수사경찰과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편제를 하고, 교통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통,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경찰, 수사 경찰, 교통이 있지만 어차피 지금 수사권 조정으로 그리고 이제 자치 경찰 혹은 지역 경찰은 이제 분리가 되면은 별도로 그럼 수사 경찰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쓸모없는 사실은 지금 없어도 되는 경비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라든가 아니면 보안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만 명 이상을 수서경찰로 아니면 지역경찰로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경찰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도 그렇고 위에 있는 이 경찰 수뇌부들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들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이대로 나왔다가는 폭발합니다. 감당을 못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이제 열폭했는데 제가 자, 이 경찰이 잦은 보복범죄의 경찰관 10명 중 8명이 가해자의 구금을 원한다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헤럴드 경제. 경찰관 83.6%가 피해자의 위해를 피해자가 보복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구속해 주십시오. 지금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3가지가 있습니다. 즉 도주, 증거인멸, 주거부정. 뭐 대충 도주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뭐 같은 맥락입니다. 주거가 부정하니까 도주우려가 있는 거고. 그래서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이 구속사유입니다. 말하자면 현행법상. 그런데 나머지 범죄의 중대성, 위험성, 재범 위험성, 보복 가능성 그냥 고려사항으로 돼요. 근데 폭력범죄라든가 아니면 이런 성범죄라든가 성범죄 같은 폭력범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거인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복, 피해자에 대한 관련자에 대한 그걸 증거인멸의 범주로 놓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보복범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역시 구속 사유에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 혹은 피의자의 방어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폭력범죄가 많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독자적인 구속 사유로서 이것도 역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걸 그러면 별도의 어떤 그 앞에 말한 구속영장이 아니라 일종의 접근금지 영장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별도로 뭔가 이름을 좀 바꾸더라도 그건 뭐 별로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구속이지만 영장은 뭐 다게 이름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긴 당연히 그렇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 근데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관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의 어떤 결정을 방해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저는 당연히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아주 현실화돼야 된다고 보지만은 아무래도 전향적으로 좀 고민해 볼 바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난자료 발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지난 10일 한 3일 전이죠. 김현정인 CBS 김현정인 뉴스쇼에 출연해 갖고 국정원에서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조난자료, 엑스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국정원장이니까 너무 잘 알겠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발끈한 거죠. 그거 국가기밀이다 뭐 하는데, 경향신문은 이제 그런 거죠. 구시대 잔재인 조난 정보를 폐기해야 된다 라고 하고, 조선일보는 반대로 이것이 어떤 업무상 취득 정보를 발설한 형태이다, 부적절하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조금 약간 좀 맥락이 좀 다르죠. 실제로 이 조난 자료가 있다는 건 사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경찰에 있을 때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 그러면서 이게 실제 하는구나. 그때 15년 전, 20년 전 알고 있었죠. 그때도 계속 관리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경찰 자료, 그러니까 국정원 조난 자료는 사실은 정보경찰의 자료에서 기원됐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걸 독자적으로 기무사라든가 이렇게 파악해놓고, 그걸 이제 갖다 쓴 게 이제 검찰의 범정인데, 그걸 독자적으로 또 한 건지. 그러니까 기원은 정보경찰에서 기원됐고, 거기서 이제 예전에 중정자료가 넘어갔던 막 섞여갖고 이제 이게 지금은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야, 조난자료 내 거 가져와봐. 네 거는 주죠. 이거 없애겠습니다 하고 안 없애죠. 그래서 정보기관 혹은 이런 것에 대한 조난자료가 분명히 어딘간 있지만은 그것을 발본색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사용했을 때 못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폐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못 믿죠. 왜냐면 복사본을 또 딴 데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두 개 정파만의 문제는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난자료가 있는 걸 알았을 겁니다. 문재인도. 근데 아무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박지원이가 안 할 정도면 문재인이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왜 그냥 놔뒀을까요? 놔둔 게 아니라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국정원 통제 못한 거죠. 정보 경찰 통제 못하는 주제에 무슨 국정을 통제합니까? 조난 자료 문제는 제가 또 계속 한두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내피셜 그놈 독하나.